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 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전문어 차별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 저는 차별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정말 못됐으니까 차별해야지. 라고 차별 표현을 쓰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리니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요리니라는 건 이제 요리를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들을 사용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요리니도 사실은 차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잉? 왜 그런지 모르겠죠? 자, 그럼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필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소금은 염화나트륨,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지방,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 기름 이런 말은 우리가 왠지 익숙하고 친근하죠. 그런데 염화나트륨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면 좀 더 과학적인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염화나트륨이랑 지방은요, 과학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익숙하던 대상도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사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문장 볼게요. 등산 초보자를 가리키는 살림이처럼 남을 얕잡아 보는 말보다 새내기라는 말에 긍정의 말을 쓰면 어떨까? 라고 하는데,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리니, 산리니 다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선 산, 등산에다가 어린이가 붙은 말이거든요. 그럼 사실 어린이들은 다 어른보다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죠? 우리 아직 어리지만 모두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라는 말이 그렇게 얕잡아 보는 말로 쓰이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쓰는 차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전문어예요. 자, 전문어는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리랑 관련된 드라마 한창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면은 알단테로 채소는 소태해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카리스마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요리 주방장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럼 우리 사실 못 알아들어. 근데 그냥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 알단테는요, 요리 용어인데 겉은 부드럽고 속은 약간 단단한 상태, 약간 겉바속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테는요, 적은 기름으로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거, 이거를 얘기한대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잘난 척을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종사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말로 감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코호트 격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을 얘기하고요. 자, 감염은 미생물이 몸 안에 들어가 늘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호트 격리는 그럼 이런 감염의 확산을 막고자 감염된 환자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외부와 독립시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일부러 환자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종사자들 간의 일 처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단어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경우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런 의학 용어는요, 보통 서양 의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개념은 아무래도 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용해서 쓰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므로 그 뜻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는 차별 표현과 관련돼서 볼 건데요. 차별 표현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편을 나누어서 다른 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불평등하게, 즉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언어 표현, 그것을 우리가 다 아울러서 차별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다? 자, 볼게요. 벙어리 장갑, 우리 겨울에 쓰는 이렇게 모양이 생긴 장갑 있죠. 사실 여기서 이 벙어리라는 표현은요, 언어 장애인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갑 얘기를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 표현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손모아 장갑, 아니면 이렇게 엄지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엄지장갑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반팔.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죠. 여름에 아유 너무 이제 더운데 반팔 입고 다녀야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반소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반팔이라고 하면요, 사실 팔은 요만큼 있어야 되고 이만큼은 반쪽짜리 팔이야 라는 말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자, 이렇게 차별 표현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잘못된 언어 생활을 바꿔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벙어리 장갑은 언어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단어로 바꿔 말하면 좋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손모아 장갑 아니면 엄지 장갑이라고 바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나요? 네, 그럼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복습하면서 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에 사용된 전문어를 찾아 쓰세요. 자, 네 선생님. 자, 럽처는 아니니 엔세이드 쓰면서 얼음찜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럽처, 엔세이드 이런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럽처 그리고 엔세이드 이런 말들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환자가 무서울 것 같아. 나 뭔가 죽을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환자를 배려해서 다시 쉬운 말로 말을 해줍니다. 환자분, 인대가 파열된 것은 아니니 약 드시고 얼음찜질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전문화가 뜻하는 것을 기억에서 찾아 쓰라고 하니까 자, 이 럽처는 인대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엔세이드는요 그냥 약이네요. 이 약은 이제 덜 아프게 해주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엔세이드, 즉 진통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 모두 차별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하고 보기에서 바른 표현을 찾아 고쳐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도 이모처럼 멋진 여군이 될 거야. 이거 좋은 표현인데 왜 차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군이라는 말은요. 사실 남자고 여자고 우린 모두 다 군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남자를 중심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군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밑에 반팔 티셔츠 그리고 벙어리 장갑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반소매 그리고 벙어리 장갑은 손모아 장갑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1번. 기억에 나타난 차별 표현을 알맞은 표현으로 고쳐 쓰세요. 아, 그럼 기억을 한번 봐야겠다. 자, 기억 볼게요. 최근 청소년들은 초딩, 잼민이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표현에는 어린이를 얕잡아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또한 어른들도 어린이는 어른보다 서툴고 미숙해 라는 편견을 담은 산린이라서요, 요린이라서요 이런 말을 꽤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럼 이 기억, 산린이, 요린이 대신에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자, 이거는 등산 초보자. 아, 제가 등산 초보자라서요. 자, 아니면 요리는요? 제가 요리 입문자라서요. 자, 이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또 다음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다음은 니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이래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자, 어린이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통해 라포르를 형성하고 또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해서 연대감, 책임감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이런 라포르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다 심리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라포르, 자기 효능감과 같은 말은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이 쓰는 뭐라고? 맞아요. 전문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여기서 라포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요즘 좀 쓰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면서 상호 신뢰,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전문어와 차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집중해줘서 최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